더 코마산 블러드라인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거부터 알고 가야 해. 이 게임은 괴물을 때려잡는 공포 게임이 아니야. 칼 들고 나와라 악몽아 하는 순간 악몽 쪽에서 배달 왔네 하고 달려오는 쪽이지. 핵심은 도망치고 숨고 단서를 모으고 퍼즐을 풀면서 코마라는 세계의 비밀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손맛 좋은 액션을 기대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대신 어두운 복도에서 발소리 하나 들릴 때 심장이 먼저 퇴근하는 그런 긴장감은 꽤 제대로 노리고 있어. 더 코마산 블러드라인은 세화고등학교에서 이어진 괴담과 저주, 그리고 코마라는 이면 세계를 다루는 시리즈의 큰 마무리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게임이 그냥 학교에 귀신 나온다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세화고 뒤에는 세화재단이 있고 이 사람들은 현실의 거울 차원 같은 악몽의 공간, 코마를 연구하려고 해. 그런데 그 위험한 세계를 탐사 대상으로 보는 쪽이 있는 반면 그 안에 위협을 막으려는 유령자 경단도 있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단순 귀신놀이가 아니야. 누가 코마를 이용하려는지, 누가 막으려는지, 왜 과거의 망령들이 다시 나타나는지 이런 큰 흐름이 깔려 있어. 스포일러 없이 말하면 이번 편은 왜 세화고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따라가는 작품이야. 괜히 복도에서 비명만 지르는 게임이 아니라 세계관을 파고들수록 더 찝찝해지는 쪽이지. 물론 복도에서 비명 지르는 건 플레이어 담당이야. 게임이 시키는 건 아니고 몸이 알아서 해. 코마 세계의 규칙도 중요해. 이곳은 소문과 도시 전설이 현실처럼 튀어나오는 그림자의 세계야. 현실에서는 그냥 떠도는 괴담이었는데 코마 안에서는 그게 진짜 위험이 돼. 더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죽으면 몸과 영혼이 끊어져서 깨어날 수 없다는 설정이야. 그래서 죽었네 다시 하면 되지 하고 편하게 넘기기보다 이야기 안에서는 한 번 잡히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위험으로 다가와. 이 설정 덕분에 더 코마산 블러드라인의 공포는 피가 막 튀는 쪽보다 도망칠 곳이 점점 줄어드는 불안감에 가까워. 문 하나 열 때도 찝찝하고 좁은 공간에 들어갈 때도 뭔가 나올 것 같고 숨을 곳을 찾았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답답하게 느껴져. 무서운 게임인데 동시에 여기 단서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또 기어 들어가게 만드는 맛이 있어. 공포 게임 유저들 진짜 이상해. 무섭다면서 왜 서랍은 다 뒤지는 건데. 이번 편에서 눈에 띄는 건 3명의 플레이어 캐릭터야. 최영호, 박미나, 송지연이 중심에 서고 각각의 시점으로 코마 세계를 따라가게 돼. 이게 그냥 캐릭터를 3명 넣어서 분량을 늘린 느낌이 아니라 같은 악몽을 보더라도 누가 겪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포인트야. 공포에서 시점이 바뀌면 꽤 큰 차이가 나. 한 명에게는 익숙한 장소가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낯선 공간이 될 수 있고 한 명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른 인물에게는 빠져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조각을 맞추게 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였구나.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엮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스토리 중심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이 3명의 구성이 꽤 중요해. 더 코마 시리즈를 해본 사람이라면 반가운 얼굴들이라서 감정선이 더 잘 들어오고 처음 하는 사람이라도 이 세계가 한 사람의 악몽만은 아니구나 하고 넓게 받아들이게 돼. 다만 전작을 전혀 모르면 이름이나 세화고 관련 이야기에서 살짝 낯설 수 있어. 그래도 이번 작품이 무슨 분위기의 게임인지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 없어. 대신 전작 팬들은 작은 언급 하나에도 이걸 여기서 하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게임 시스템은 런앤하이드야. 쉽게 말하면 뛰고 숨는 방식이야. 적을 만나면 정면으로 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피하고 숨고 타이밍을 봐서 빠져나가야 해. 그림자와 꼭두각시 같은 존재들이 돌아다니고 플레이어는 그 사이에서 단서를 챙기고 다음 길을 찾아야 하지. 이런 방식은 취향을 꽤 타. 액션 게임처럼 적을 쓰러뜨릴 때 쾌감이 오는 타입이면 답답할 수 있어. 아니 왜 못 때려? 저기 의자 있잖아 하고 말하고 싶어질 때도 있거든. 그런데 더 코마의 맛은 바로 그 무력감에서 나와. 내가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조용히 움직이고 눈치를 보고 위험한 순간에 숨을 곳을 찾아서 겨우 살아남는 느낌이야. 특히 공간이 더 폐쇄적이고 비좁게 설계됐다는 점이 중요해.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공포와 좁은 복도에서 코너를 도는 공포는 완전히 달라. 넓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돌면 되겠지 싶은데 좁으면 선택지가 줄어들어. 앞에는 적, 뒤에는 막힌 길, 옆에는 숨을 곳 하나. 이러면 손가락보다 심장이 먼저 버튼을 누르려고 해. 4명의 보스도 이번 작품의 긴장감을 키우는 부분이야. 공식 소개에 따르면
보스마다 공격 패턴이 다르고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해. 이 말은 그냥 많이 뛰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어느 타이밍에 움직일지, 어디에 숨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패턴을 넘겨야 할지 봐야 해. 공포게임에서 보스전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맞으면 아파서가 아니야. 무서워서 생각이 정리 안 되는 상태로 퍼즐까지 풀어야 하니까 진짜 머릿속이 새하고 급식실처럼 난장판이 돼. 퍼즐과 단서 수집도 꽤 중요한 축이야. 더 코마산 블러드라인은 그냥 목적지까지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단서를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길을 여는 흐름이 있어. 여기서 공포와 추리가 같이 움직여. 단서를 찾으려면 위험한 곳에 들어가야 하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면 숨을 준비를 해야 해. 그러니까 게임이 계속 물어봐. 갈래? 말래? 근데 안 가면 진행 안 돼. 와, 선택권 주는 척 하면서 목줄은 꽉 잡고 있지. 이런 퍼즐형 진행은 스토리 몰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맞아. 문서, 대화, 장소의 변화 같은 것들을 하나씩 챙기면서 코마 세계의 규칙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 반대로 빠른 전투, 빠른 보상, 빠른 성장 같은 흐름을 좋아하면 템포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 이 게임은 레벨 올리고 장비 맞춰서 강해지는 쪽이 아니라 내가 정보를 더 알고 길을 더 이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쪽으로 재미가 쌓여. 세계관 분위기는 한국적인 오컬트와 학교 괴담이 섞인 쪽이야. 세화고라는 학교, 서울이라는 배경, 저주와 주술, 도시 전설 같은 소재가 함께 들어가. 서양식 저택이나 좀비 아포칼립스와는 맛이 달라. 복도, 교실, 동네, 익숙한 생활 공간이 뒤틀리는 느낌이라 더 찝찝해. 아, 이 정도면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은 장소가 무서워질 때 공포가 오래 남거든. 그리고 이번 작품은 익숙한 학교와 동네를 넘어 새로운 장소로도 확장돼. 이건 시리즈 입장에서 꽤 큰 변화야. 전작들이 세화고와 그 주변의 답답한 분위기를 중심으로 끌고 갔다면 이번에는 코마 세계가 더 넓게 번지는 느낌을 주거든. 무대가 넓어진다고 해서 공포가 약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장소마다 여긴 또 무슨 규칙이야? 하는 긴장이 생겨. 공포게임에서 규칙 모르는 곳이 제일 무섭거든. 튜토리얼 없는 악몽? 그거 거의 고객센터 없는 저주야. 다만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치는 잘 잡아야 해. 더 코마산 블러드라인은 화려한 전투 액션을 보여주는 게임이 아니야. 무기를 들고 시원하게 정리하는 맛보다 들키지 않게 움직이고 쫓기다가 숨고 퍼즐을 풀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열어가는 맛이 커. 그러니 직접 조작 액션의 손맛을 기대한다면 아쉬울 수 있어. 반대로 이런 취향이면 꽤 잘 맞아. 한국 배경 공포를 좋아한다. 학교 괴담과 오컬트 분위기에 끌린다. 도망치고 숨는 생존 공포를 좋아한다. 스토리 떡밥을 따라가며 세계관을 해석하는 걸 즐긴다. 이런 쪽이면 해볼만해. 특히 전작을 해봤다면 이번 작품은 그냥 신작 하나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세화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러 가는 느낌이 강해.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장점은 있어. 시리즈를 전부 몰라도 코마 세계의 기본 규칙, 세화재단과 유령자 경단의 대립, 3명의 주인공이 겪는 사건을 따라가면 큰 흐름은 잡을 수 있어. 다만 전작 인물과 사건의 무게를 알고 있으면 감정이 더 잘 붙어. 그러니까 완전 입문자라면 이번 편으로 분위기를 먼저 보고 마음에 들면 전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 공포게임에서 역주행은 이상한 게 아니야. 어차피 다들 무서워서 앞으로 못 가니까. 출시 이후 반응을 보면 분위기와 시리즈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은 꽤 좋은 편이야. 다만 출시 초기 게임은 언제나 조심할 부분이 있어.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버그나 최적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패치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공포게임에서 무서워야 하는 건 그림자지 끊김 현상은 아니잖아. 그건 장르가 아니라 현실 공격이야. 정리하면 더 코마산 블러드라인은 스토리 세계관형 공포 어드벤처로 보는 게 맞아. 세화고에서 시작된 괴담, 코마라는 악몽의 세계, 세화재단과 유령자 경단, 3명의 주인공, 그리고 도망과 은신 중심의 진행이 한 덩어리로 움직여. 액션으로 밀어붙이는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불안하고 그래서 더 세계관에 눈이 가는 게임이야. 이 게임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쪽이야.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단서를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국식 오컬트와 학교 괴담에 끌리는 사람, 전작의 미스터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공포게임에서 싸우는 힘보다 살아남는 판단을 더 좋아하는 사람, 반대로 적을 잡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 퍼즐보다 전투를 더 좋아하는 사람, 길찾기와 추격전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사람이라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 더 코마산 블러드라인은
플레이어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게임이 아니라 악몽 속에서 겨우 숨쉬게 만드는 게임이거든. 그래도 이 장르를 좋아한다면 이번 작품은 그냥 한번 무섭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새하고 괴담의 마침표를 보러 가는 느낌이 있어. 스포일러 없이 즐기려면 공략을 너무 먼저 보지 말고 문서와 대화, 장소의 분위기를 천천히 따라가봐. 이 게임은 답만 알고 지나가면 맛이 확 줄어. 괴담은 원래 정답보다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찝찝하게 생각할 때 더 오래 남거든. 더 코마산 블러드라인을 이미 해봤다면 3명의 주인공 중 누구 시점이 제일 몰입됐는지 궁금해. 그리고 처음 해보려는 사람은 전작을 먼저 할지 이번 편으로 바로 들어갈지도 꽤 갈릴 것 같아. 이런 스토리 공포 게임 계속 같이 파보고 싶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줘.